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 이능, 이광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 시기에 활동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는 기원전 145년에 용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마담으로 천문과 역법, 학문 등을 담당하는 태사령이라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사마담은 죽으면서 사마천에게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많은 사료를 모으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마침내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한참 집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능이란 장수가 5,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흉노 기병 8만에 포위당해서 결국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마천은 이능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염을 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능은 비장군이라고도 불렸던 이광이란 장수의 손자로서 당시 흉노적을 공격했던 이사장군 이광리의 별동대로서 흉노 땅 깊숙이 준계산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흉노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이능의 5,000명의 보병은 흉노 저제후 선호가 이끌었던 3만 명의 기병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능의 반격에 놀란 저제후 선호가 주변에 있는 모든 흉노족을 모아서 8만의 기병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이능은 8일에 걸쳐서 하루에 수십 차례의 전투를 거치면서 서서히 남쪽으로 후퇴하였는데 1만 명이 넘는 흉노 기병을 죽였지만은 결국 화살이 다하고 힘이 다해서 결국 흉노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99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한무제는 이능이 항복한 것에 크게 분노하여서 이능과 그의 식구들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무제가 무척이나 화를 내고 있으니까 모든 신하들이 이능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시 사마천만이 이능에 대해서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사마천의 변호가 이능을 변호하면서 이광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광리는 사마천이 이능과 같은 무리이다 라고 같이 또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는 사마천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한무제는 이광리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부인을 총애하여서 이광리도 한무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천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고 서민으로 살아가거나 사형을 받거나 아니면 궁형을 받는 그런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50만 전이라고 하면은 5,000명의 군사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 사마천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아버지가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스스로 궁형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궁형을 당한다는 것은 고자가 되는 것이죠. 한편 기원전 97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한무제는 이광리에게 13만의 군대를 끌고 흉노로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10여일간의 대치 후에 전투는 끝나게 되는데 당시 한무제는 공손호라는 인물에게 흉노 땅에서 이능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손호가 흉노 땅으로 가서 이능을 수소문해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당시 그는 이능이 흉노 군사들에게 병법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무제에게 이능이 흉노 군사들에게 병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니까 한무제는 크게 분노해서 이능의 늙은 노모와 그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근데 사실 흉노 군사들에게 병법을 가르친 사람은 이능이 아니라 이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능으로 잘못 알고 한무제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능으로서는 자신의 한나라에 있었던 모든 일가 친척을 잃어버리고 결국 외톨이가 됐는데 흉노 선우는 자신의 딸을 이능에게 주어서 흉노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4년까지 이능은 흉노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한편 바른말하는 사마천을 비난하여서 그를 사지에 몰아놓고 특별한 군사적인 재능도 없으면서 한무제의 총애를 받아서 대군을 이끌었던 이광리는 나중에 기원전 90년에 연현산 전투에서 7만의 군사를 이끌고 흉노 땅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갔다가 마침내 대패를 하고 자신은 흉노에게 투항을 하고
살아 돌아온 군사들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연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가 흉노와의 싸움에서 백등산 전투 이후에 가장 크게 패했던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한무제는 더 이상 흉노와의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먹고 더 이상의 흉노토벌을 안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한무제는 죽게 되죠. 한편 흉노에게 투항했던 이광리의 일가는 모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광리는 처음에 흉노 선우의 사위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흉노 선우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 흉노의 무당이 이광리를 제물로 바치면은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광리는 흉노 땅에서 산채로 인신공양돼서 기원전 88년에 죽게 됩니다. 한편 사마천은 궁영이라는 최악의 치욕을 견디면서 마침내 사기를 완성합니다. 사마천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던 친구였던 이만에게 쓴 보이만서라는 글에서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마천의 경우 자신과 친분도 없었던 이능이란 인물을 변호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마침내 치욕적인 궁형에 처해집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46살이 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궁형을 당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살아날 확률이 높지만은 나이 먹을수록 궁형을 당하고 살아날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사기를 완성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그 고통과 치욕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도 치욕적인 일을 당한 사마천의 한은 사기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허울뿐인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마천의 역사정신이 담겨있는 사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무거운 사마천의 통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방과 신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